어제 총리 주재로 해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. 여기에서 예산안 편성과 또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확정이 됐습니다.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내용이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에 대폭 변화가 생긴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시나요? 네. 일단은 저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, 일단 국가 프로젝트였던 디지털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,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지, 그리고 SOC 이런 부분들을 이전과 같은 오프라인이 아닌 디지털화를 진행한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쨌든, 지금 현재 정권이죠. 현재 정권 같은 경우에 디지털 기반의 뉴딜이 이제는 새 정부에서 플랫폼으로 바뀌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방식의 변경이지 이 주된 목적인 디지털화가 바뀌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정권에서 이어진다고 봐야 되고요. 단지 방식만 바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내로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된다면은 결국 지금 현재 정권 같은 경우에 결국 데이터댐입니다. 근데 이 데이터댐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데이터 표준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 데이터 표준화, 데이터댐, 결국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큰 테두리 안에서는 빅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는 부분들은 바뀌는 부분들이 없습니다. 그리고 데이터댐은 결국 사회 기반 시설에 도움이 되는 이 데이터를 말 그대로 댐 방식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이거를 이제 표준화 방식, 그러니까 시스템화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시스템화 하고 난 다음에 사회 기반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디지털 시대로 더 빨리 가속화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바뀐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. 기존의 디지털 기반 뉴딜에서 플랫폼으로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뉴딜 자체가 내용은 그대로지만 이 단어 자체만 빠진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디지털 뉴딜 말고 뭐 그린 뉴딜 등 K 뉴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상이 됐었습니다.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또 관련주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지금 관련주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? 일단은 대표적으로 디지털 뉴딜, 그리고 그린 뉴딜을 좀 봐야 되겠죠? 그러면, 대표적인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탑픽주만 한번 꼽아보게 된다라면은, 뭐 네이버라든지, 가이버라든지, 죄송합니다. 가비아입니다. 가비아라든지,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린 뉴딜은 잘 아시겠지만, 신재생 쪽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, 뭐 CS 윈드, 그리고 수소 쪽에는, 두산 퓨얼셀, 그리고 태양광 OCI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이런 그린 뉴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의한 상승세가 죄송합니다. 지금 정권이 있지만은 2020년 7월 달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기대감이 많이 좀 소멸이 되는 것 같아요.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가파른 주가 상승세가 있었지만은 결국 이 내용이 공개가 되게 되면서 주가는 기대감이 소멸이 되고 주가 하락이 나는데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기대감에 이어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 부분들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들이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보완할 만한 또 새로운 정책들이 또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나와줘야 정책 관련주로서 어떤 힘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번 정권처럼 다음 정권에도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란지 사업 현황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정권 초기에 말 그대로 정책 기대감은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지속성이거든요. 그래서 그 지속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시장이라기보다는 증시의 어떤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런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네,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지난 7월 이후에 이 기대감이 다소 줄게 되면서 재료 소멸이죠. 주가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이제 보면요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서 KRX, BBIG, K뉴딜 지수라는
하락세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계속해서 20.6%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확히 이 KRX, BBIG, KUD 지수가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. 하락세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지 섹터별로 좀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. 네. 일단은 KRX, BBIG, KUD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한국판 UD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이 정책의 실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인덱스, 그러니까 지수화 시켜놓은 곳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바이오, 인터넷, 게임 이런 대표적인 업종들의 또 토픽이 되는 종목들을 묶어서 지수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표 종목이 12개 정도가 되는데 세 종목씩 4개 분야로 지수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질문하신 대로 이런 니들 지수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 부분은 두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좀 드렸듯이 기대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. 차라리 이 기대감이 부각이 됐을 때 이 지수가 나왔다라면 상당히 많은 수익이 좀 날 수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 기대감이 결국 소멸이 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결국에는 없었다라는 부분들, 그러니까 부재였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완전한 해소가 되지 않았죠. 규제 이런 우려감이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런 규제 우려감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.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달 그리고 11월달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라든지 NFT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모바일과 그리고 NFT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시점이 빨리 와줘야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2020년부터 연결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기대감에 상승이 있었지만은 2020년 7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역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이 상승했다가 그 이후 기대감이 좀 빠지게 되면서 주가 하락이 가져왔었는데요. 지금 다시 반등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BBIG라는 것이 배터리, 그다음에 바이오, 인터넷 게임 이렇게 네 가지 업종을 묶어서 BBIG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럼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공약에 있어서 뭐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전기차나 미래차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변화된 투자 전략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? 일단은 정권 초반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바이오가 좀 정책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배터리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배터리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2020년부터 작년 11월 달까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.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의 전반적으로 강세가 상당히 지속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소멸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에는 조금 소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반대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에 어쨌든 정책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게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께서 e스포츠 육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지금 모바일 게임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P2E 같은 경우도 합법화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e스포츠 관련돼서 그리고 P2E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리고 펄어비스 그리고 컴투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위직 스튜디오를 이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세 번째 질문에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듯이 어쨌든 그 규제 방식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강제 규제에서 자율 규제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정권 초기에는 안도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규제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
강제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깔끔하게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미래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좀 기술적 반등, 정권 초기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게 되고,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규제 방식에 대한 어떤 방향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, 결국은 CMO 이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어떤 주권 항의,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백신을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에서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서 약간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,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라는 측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임상이라든지 백신 개발에 조금 더 정부 지원을 하겠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가 잠시 깜빡했는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날이란지 그리고 디어유란지 카카오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섹터별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. 또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일단 2차 전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,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11월 달까지 너무나 가파르게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퍼 기준을 봤을 때 아직까지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. 2차 전지 사업이 돈을 벌고 있는 것과 주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지금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 프리미엄이 조금 소진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은 이미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투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체코의 도코바니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폴란드 원전,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수주를 가느냐, 단독으로 수주를 가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공동 수주로 가게 된다라면은 대장은 두산중공업이 될 거고요. 만약에 단독 수주로 가게 된다라면은 한전기술이 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도 뭐 신한울 3, 4억에 대해서 공사 재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쪽 같은 경우도 한신기계라든지 그리고 에너토크라든지 이런 중소형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 이슈가 나오냐, 국내 쪽에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하지만 결론적으로 원전은 간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주요 업종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장님께서 보시는 차기 정부에 있어서 또 예산안 편성과 관련돼서 눈여겨보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실까요, 팀장님? 저는 개인적으로 AI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이 정부의 그 새로운 정부의 어떤 새로운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AI 같은 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AI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요.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, 이번에 CES 2022에서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.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디스플레이 화면에 인공인간, AI, 여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, 아마 앞으로는 이 인공인간이란지 그리고 인조인간 이쪽으로 아마 홀로그램 방식으로 좀 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좀 뺏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AI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AI 쪽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일단 마인드랩이라는 회사를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AI, 인공인간의 어떤 기초 데이터가 되는 빅데이터 관련돼서 보게 된다면은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분석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인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빅데이터 기반의 AI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